안녕하세요, 홍보맨입니다. 네, 오늘의 촬영지는 상주박물관입니다. 네, 오늘 견훤에 관한 특별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역사에서 지나가는 전시회 보러 왔는데 혹시 도와주실 분 맞으시죠? 네.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주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기연구사 김인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견훤 특별 전시를 담당해서 기획하게 됐는데 오늘 주사님하고 같이 한번 전시들을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노란 글씨로 보시면은 정계라는 이제 연호가 적혀 있는 게 보이시는데요. 이 정계는 후백제 연호이고요. 그 뜻은 바르게 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번 전시를 바르게 열어보기 위해서 그 승탑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이제 견훤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음 2부로는 이제 견훤이 서남의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서 떠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에서는 이제 마침내 견훤이 수백제를 건국하고 또 약 45년간 전숙했던 수백제가 이제 멸망하기까지의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사부에서는 이제 역사에서 신화가 된 견훤이라는 속에 전시 주제와 적합한 견훤을 기리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둘러보면서 역사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견훤에 대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잘 들으신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이 전시 해설을 주사님께서도 한번 1일 회사 체험해가지고 전시 해설을 도와주셨으면 하는데요. 오늘 깜짝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받으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1일 학예사 체험을 하게 된 김대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리죠. 네, 진짜. 반갑습니다. 상주박물관 관장 윤복필입니다.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전시회는 견훤 전시회는 이제 프롤로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총 4개의 부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승탑으로 시작이 되는데, 맨 앞에 이제 저희 전시되어 있는 탑 같은 경우는 여기 적혀있는 글자를 보시면 정계라고 적혀있는데, 정계는 이제 후백제 연호라고 할 수 있는데 바르게 열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 연호를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열겠다는 의미로 후백제는 나라를 세웠고, 저희도 이제 이 전시회를 하면서 바르게 열겠다는 의미로 맨 처음 전국 나무 시장 사이에 있는 탑을 또 전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요 탑 모양하고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도 승탑의 모양은 좀 다르지 않는가요? 잘 모르시겠죠? 네.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부도의 모양은 종모양이다, 종모양. 그 종모양으로 된 것은 대부분 조선시대 승려들의 부도고, 이렇게 생긴 것은 이제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 때 모습의 승탑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부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전설의 시장 견훤의 탄생인데, 견훤 같은 경우는 이제 쫄깃이 가을읍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가을읍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 적혀져 있죠? 문경. 네, 문경에 적혀져 있지만,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고려시대 때는, 이제 보시면, 통일신라시대 때는, 가을읍 같은 경우는 상주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훤은 상주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던 곳이 상주이기 때문에 상주와 속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2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설명 잘 하셨습니다. 네. 중요한 건 범위가 계속 시대에 따라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당연히 문경시하고 성주시가 다 분리되어 있지만 당시 행정구역으로는 상주 안에 다 편입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릴 일들이 이렇게 지도를 제작을 한 겁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시면 고려시대 때 상주의 행정구역 범위가 이만큼이었다. 이걸 이제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정확한 뜻을 듣자인데요. 이제 경험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고 중앙군에 원래 속해 있었는데 서남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남해 지방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중국과 교역을 할 수 있는 중간 계통에 있는 지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중앙군에서 지방으로 갔다고 해서 이게 뭐 밀려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큰 권력을 가지고 이동을 했다, 좋은 곳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중국에서 유행한 품이라고 그 물건이라고 했죠. 아이폰이라든지 중요한 자동차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자동차 보면은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최신 유행품이고 그 중국에 굉장히 유행하는 물품인데 한국에서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외국에서 유행하는 걸 우리가 갖고 있으면 좀 무시될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없는 중국에 있는 최신 선진국에서 만든 저런 기존품들을 갖다 갖고 있다. 그만큼 이 지역 자체가 중요한 거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우선 삼부 변화 새로운 시대를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전주에서 출토된 기어나 이런 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견훤의 입체가 조성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전주까지 왔잖아요. 네. 그럼 결국 전라남도는 장악을 했다. 무진고성에서 이제 확실하게 장을 했고, 그러면 그 세력을 전라북도까지 넓혀서 이제 완산주까지, 전주까지 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결국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땅을 전부 다 견훤 세대권에 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 땅이 무슨 땅이다? 옛날에 백제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왕으로서 뭔가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새로운 나라를 하기보다는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백제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후손들이. 그런 데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마음을 이용해서 백제의 중심을 두고 구백제라는 걸 열게 된다는 거죠. 그걸 또 아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사부 견훤 신화가 대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견훤 같은 경우는 상주 견훤역에서 태어나서 후백제 왕이 돼서 할아버지의 뜻이라고 문상에서 만들어냈는데요. 지금 이제 상주시 하성면에 있는 청계마을 사람들은 이런 견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모습을 이렇게 영상과 영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견훤의 국적과 힘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왜 가서 청계마을 주민들이 계속 견훤왕을 모셨을까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상주 모든 지역이 견훤과 관련되어 있는데 왜 특히 화서분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청계마을에서 봤을 때 가장 크고 힘이 센 사람은 큰 바위도 산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살았던 견훤왕이 제일 큰 힘을 가진 사람을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것들이 이어져서 견훤사당을 짓고 모시게 된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마을에 수호신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호신이니까 이분을 잘 기림으로써 마을의 안정을 도모도 할 수가 있고 농사도 잘 될 수 있고 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게 이 견훤사당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듣고 설명 진행해봤는데요. 보시면서 추가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내용을 자세히 몰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관람이라는 것이 유물을 자세히 아는 게 보다도 유물을 보고 일단 느껴보고 상상을 해서 어떻게 했을까를 갖다 상상하는 게 관람의 가장 큰 목적이니까 쭉 한번 편하게 둘러보시고 이해하시는 마음만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